베트남이 속보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며 현지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관광지로 베트남을 선호하는 등 한국이 베트남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공식처럼 돌고 돌았던지라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한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26일부터 한국발 입국자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고 29일부터는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지만 하노이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을 너무나 갑작스럽게 불허하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미 인천공항을 떠나 하노이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후 40분 만에 긴급 회항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내려진 조치로 인해 긴급 회항은 물론이고 해당 비행기로 하노이에서 서울로 오르던 승객까지도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열악한 의료시설과 기술로 인한 특단의 조치임이 보란듯이 뻔했지만 당시 베트남 공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나서도 정확한 이유에 대해 바로 설명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도 이 사태 이후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베트남 내에서는 너무 성급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누적 투자국인데 이번 조치로 인해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었죠. 초조해진 베트남은 결국 꼬리를 살짝 내리는 척하며 손해를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입국자에게는 14일간 시설 격리를 한다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던 베트남 정부인데 지난 13일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의 입국에 대해서는 프리패스로 통과시켰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라면 14일 시설 격리를 해야 하는 원칙이 있지만 엔지니어들의 경우 특별히 예외를 해주겠다며 인심을 쓰는 듯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 등의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연간 생산량은 1억 6천만 대의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2022년 하노이에 개관하는 삼성 R&D 센터에 현지인 출신 엔지니어를 무려 3,000명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전한 바 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삼성도 생산의 차질을 빚게 되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자 삼성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사관 측에 따르면 현재 LG 디스플레이 직원들의 입국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15일에는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박노한 주 베트남 한국 내사와 박기동 WHO 베트남 사무소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확산 예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또 한 가지 사실이 더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한국 정부가 베트남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5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힌 것이죠. 알고 보니 베트남은 한국의 대처 노하우에 대한 공유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검사를 위한 검사 장비와 물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대놓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한국에게 내렸던 조치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뻔뻔한 요구가 아닐까요? 베트남의 이러한 행보로 이번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기존의 베트남을 찾던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드네요. 또한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기업들이 이전처럼 통큰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정확한 뉴스로 찾아뵙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